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가슴으로 낳은 딸을 둔 40대 여성입니다. 원래 저는 결혼 계획이 없었어요. 30대 초 오래 만난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면서 혼기를 놓치고 더는 남자를 만날 생각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혼자 살다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 결혼하고 아니면 혼자 살자 그렇게 다짐하고 살던 차였습니다. 혼자 살아도 될 만큼 충분한 능력을 갖췄으니 가능한 일이었겠지만요. 그러다 전 우연히 고등학교 때 첫사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연이라고 다 운명은 아닌데 그때는 마치 운명적 만남처럼 느껴졌었어요. 원래는 제 담당 거래처도 아니었는데 동료의 부탁으로 대신 나간 미팅 자리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겁니다. 하세경? 혹시 홍문고등학교 하세경? 네? 혹시 용석 선배? 그래, 나 용석이야. 세상에,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만나냐? 그동안 잘 지냈어? 저야 잘 지냈죠. 몰라볼 뻔했어요. 첫사랑은 첫사랑으로만 남겨뒀어야 해요. 적지 않은 나이에 짝이 없던 남녀가 그렇게 만났으니 불꽃이 튄 것이죠. 그런데 선배는 결혼 후 아내를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요? 아니 어쩌다. 유방암이었어. 미련하게 몸이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애 키우다 시기를 놓쳐버린 거지. 1년 동안 애써봤는데 안 되더라. 어떡해. 아이는 몇 살인데요? 올해 6살이야. 딸인데 아내 닮아서 참 예뻐. 처음엔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드문드문 안부를 주고받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밥도 먹고 어쩌다 보니 데이트도 하게 되고 그랬어요. 그놈의 첫사랑이 뭐라고 저도 거기에 심취해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제가 그 사람을 애딸린 호라비로 본 게 아니라 13년 만에 만난 첫사랑으로만 봤으니 결국 결혼까지 했겠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사람은 거의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인물, 직업, 성격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어요. 엄마도 다 좋은데 딱 하나 애만 없었어도 얼마나 좋겠냐 아쉬워할 정도였죠. 저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사람이 애도 없었으면 저를 만났겠냐고 하고 넘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등학교 시절 선배는 만인의 연인으로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던 팔방 미인이었거든요. 재혼 소식에 연락이 끊긴 고등학교 때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올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그렇게 갑작스레 생각지도 못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된 저에게 가장 큰 숙제는 딸이었습니다. 애를 낳아본 적도 없는 제가 엄마부터 되었으니 얼마나 서툴렀겠어요. 남편은 무엇보다도 아이 문제만큼은 제대로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따로 부탁도 했죠. 애 엄마가 여진이가 너무 어렸을 때 그렇게 된 거라 애한테는 엄마 기억이 거의 없어. 세경이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여진이한테 좋은 엄마가 되어줬으면 좋겠어. 나는 사실 그거 말고는 바랄 게 없어. 걱정하지 마. 요즘 같은 세상에 계모라고 구박하고 그런 거 걱정하는 거 아니지? 나 애기 너무 좋아해. 오빠, 그리고 그거 말고는 바랄 게 없다니? 설마 나 애엄마로 고용한 건 아니지? 나 분명히 말했어. 여진이 키우는 게 걱정이 되면 차라리 오빠가 집에서 살림하면서 애 키우라고. 나도 능력 충분해. 오빠 알잖아. 알지. 그냥 애 있는 남자의 조바심이라고만 생각해줘. 약속대로 아이 훈육이나 교육 문제는 다 전적으로 너한테 맡길게. 나도 준비 많이 했어. 결혼 준비보다 여진이 엄마 될 준비를 더 열심히 했다고. 책도 보고 주변에 결혼해 애 낳은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엄마는 단호하게, 아빠는 부드럽게 그거 지켜줘. 재혼 가정이라 시작부터 많은 대화를 나누며 나름의 규칙도 정했습니다.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주 양육자인 엄마가 단호하게 양육하되 뒤에서 아빠가 아이 편을 들어주는 게 가장 안정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 양육자가 아닌 아빠가 훈육하게 되면 부녀 간의 유대감을 쌓기 힘들다고요. 남편도 그 점을 이해해주며 제 뜻에 맞게 아이를 키우겠다고 약속했죠. 전철을 닮았다던 딸은 남편 말대로 참 예뻤습니다. 주변에서 퀴즈 모델 시켜도 되겠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요. 다만 대장부 스타일로 에너지가 너무 넘치는 게 문제라면 문제였죠. 저도 편견이 있어서 딸은 조용히 앉아 인형이나 가지고 놀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상당히 활동적인 편이었습니다. 집안보다는 놀이터나 넓은 운동장을 선호해서 유치원에서 해소하지 못한 에너지를 꼭 풀고 들어가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온 집안을 뛰어다녀 아래층의 원망을 사야 했거든요. 아유, 나 진짜 여진이 뛰는 소리에 노이로제 걸려서 못 살겠어요. 전에야 남자가 혼자 애 키우고 얼마나 고충일까 싶어서 참아줬는데 그쪽이 여진 엄마로 들어온 사람이라면서요. 처음에야 쉽지 않겠지만 여진 아빠처럼 그렇게 애 무르게 키우면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지. 애가 9시가 넘도록 뛰어다니는 걸 가만히 두고 봐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서툴러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많아요. 앞으로는 집안에서 뛰지 않도록 제대로 이야기하고 교육시킬게요. 죄송합니다. 확실히 남편은 아이에게 좀 무른 편이긴 했습니다. 쉽게 말해 엄마도 없는데 이런 걸로 혼내야 하나 같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가정교육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았죠. 저는 딸을 앉혀놓고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쳤어야 했어요. 여진아, 집에서는 뛰면 안 돼. 여긴 운동장이 아니잖아. 운동장 생각해봐. 운동장 밑에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우리 집 밑에는 누가 있어? 아줌마? 그렇지? 아줌마가 있으니까 여진이가 그렇게 뛰어다니면 밑에 사는 아줌마가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 나는 근데 살살 뛰어다니는 건데. 여진이가 살살 뛰어도 아래층에서는 괴물이 뛰는 것처럼 크게 들린대. 그러니까 집에서는 살금살금, 알았지? 딸이 어리긴 해도 말귀는 충분히 알아먹는 나이라 이해는 했습니다. 하지만 애가 왜 애겠어요. 한번 알아들어서 들어먹으면 이 세상에 아이 교육으로 골치 아플 부모도 없겠죠. 차분하게 앉혀놓고 말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10번 말해도 돌아서면 처음 듣는 것처럼 굴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윗집에 찾아가 양해를 구하고 일부러 뛰어다녀 보기도 했어요. 직접 느끼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효과가 없진 않았지만 돌아서면 저도 모르게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훈육할 때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날이 서기도 했습니다. 그건 여느 엄마들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 생각은 좀 다르더라고요. 요즘 당신 여진이한테 너무 소리 지르는 거 아니야? 소리 지르기는 그 정도가 소리 지르는 거야? 당신 놀이터 나가봐. 아주 전쟁통이 따로 없어. 앉혀놓고 말하면 잘 듣는데 굳이 소리를 질러야 하냐는 거야. 여보, 여진이가 보통 여자애들이랑은 좀 달라. 얼마나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줄 알아? 보통 남자애들 못지 않아. 그렇게 안 하면 못 들어서 어쩔 수 없어. 처음엔 그렇게 이야기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는데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 부부 갈등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날은 딸이 밥 먹으라고 10대 번을 말했는데도 듣지 않아 혼낸 날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이 행동했어요. 애들이 은근히 똑똑해서 누군가 있을 때와 없을 때와 다르게 교육하면 기가 막히게 알아채고 눈치껏 행동한다더라고요. 남편이 있을 때는 대충 혼내면 남편이 있을 때마다 행동이 엉망이 되니 절대 두고 볼 수 없었고요.
우여진, 엄마가 뭐라 그랬어? 밥 먹을 때는 밥만 먹는 거라고 했지? 너 밥 안 먹으면 치울 거니까 알아서 해. 나중에 배고프다고 울어도 소용없어. 결국 앉아서 먹긴 하는데 시위하는 건지 먹는 둥 마는 둥 하기에 먹기 싫으냐고 물어보고 싫다고 해서 그냥 치워버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10시쯤 되니 배고프다고 찾아오더라고요.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었고 이러다 끝도 없겠다 싶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분명히 말했어. 밥 먹을 시간에 밥 먹는 거라고. 여진이 아까 엄마가 차려준 밥 안 먹어서 지금 배고픈 거잖아. 참아. 참고 내일 아침에 먹어. 그런데 그 소리를 듣더니 남편이 인상을 팍 구기며 애를 데리고 가서 밥을 차려주는 거예요. 당신 지금 뭐해? 보면 몰라. 배고프다잖아.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애 앞에서 싸우는 건 좀 아니다 싶어 일단 그날은 뒀어요. 그리고 애 재우고 들어오는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당신 그러면 안 돼. 애 밥 하나 차려주는 거 그게 뭐가 힘들다고 내일 아침까지 참으래. 그럼 저녁에 제때 안 먹고 이 시간에 배고프다고 할 때마다 계속 차려줘? 여진이 겨우 6살이야. 애가 그거 못 참을 수도 있지. 고작 그런 걸로 애랑 기싸움을 해? 기싸움? 지금 당신 눈엔 내가 애랑 기싸움하는 걸로 보여? 교육이야. 여진이 유치원에서도 밥 먹을 때마다 돌아다닌다고 선생님께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 집에서도 그러는데 밖에서는 당연히 그러겠지. 그걸 못하게 하고 잡아주는 게 부모 역할 아니야? 잡아주는 건 잡아주는 거고. 솔직히 귀찮아 그런 거 아니야? 뭐? 그래. 귀찮지 않다고는 못하겠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그러면 당연히 귀찮아지겠지. 근데 이건 단순히 귀찮은 문제를 넘어서 교육 문제야. 당신 뭐라고 했어? 애 교육에 일절 손대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어? 내가 오죽하면 그래? 보다 못해 결국 나선 거 아니야. 애가 배고프다고 하는데 무작정 참으라고 하는 게 애 엄마가 할 말이야? 애 엄마가 아니라서 그러겠지. 뭐?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야? 지금 내가 여진이 친모가 아니라서 그렇다는 거야? 어이가 없어서 따져 물은 말에도 남편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그럼 앞으로 저녁 식사 교육은 남편 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저는 밥은 제 시간에 차리고 시간이 지나면 치울 테니 밤에 배가 고프다고 하면 남편 보고 차려주라고요. 남편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저녁 식사할 때는 일절 밥 먹으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재촉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치만 보던 아이는 놀아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정말로 밥도 안 먹고 놀더라고요. 밤이면 어김없이 배가 고프다고 안방문을 열었고 그때마다 남편은 아이 밥을 다시 차려줬어요. 그리고 밥 먹는 거 다 지켜보고 싱크대에 그릇을 담가두는 것까지 못해도 40분은 걸렸죠. 처음엔 보란 듯이 하던 남편은 일주일 만에 두 손을 들고 말더라고요. 고작 일주일이요. 자기도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 애 밥 먹는 것 때문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니 죽을 맛이었겠죠. 결국엔 저녁 먹을 때 남편이 먼저 다그치고 안 먹으면 밤에도 주지 않더라고요. 친아빠가 아닌가? 왜 애가 배고프다고 하는데 참으라고 해? 제가 그렇게 빈정거리자 남편은 저를 쏘아보곤 그냥 등 돌리고 자더라고요. 그날 얼마나 고소했는지 모릅니다. 그 후로 남편이 확실히 애 교육에 관여하는 일이 줄어들어 편했어요. 그러다 결혼한 지 2년 차에 제가 임신하게 된 거예요. 사실 결혼하고 이왕 아이를 가질 거라면 빨리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을 땐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딸이 있고 하니 없어도 없는 대로 살아보자 하고 내려놓던 차였습니다. 기적적으로 찾아온 아이 소식에 저도 남편도 정말 기뻤어요. 확실히 뱃속에 아이를 키울 때와 의붓딸 키우는 건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첫째가 남해에 갔다거나
유달리 내 자식이 더 귀하게 여겨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이미 딸과 2년 정도 유대감을 가진 후에 갖게 된 아이라 딸은 딸이고 뱃속의 애는 뱃속의 애였죠. 남들이 보면 의붓딸이란 것을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돈독한 사이였어요. 오죽했으면 출산하고도 애랑 오래 떨어져 있는 게 싫어 조리원도 가지 않고 바로 집으로 갔겠어요. 처음엔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딸이 너무 저를 찾는다는 소리에 갈 수 없었던 겁니다. 여진이가 당신을 너무 찾네. 밤마다 우는 통에 그거 달래주느라 진이 빠질 지경이야.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은연중에 친모가 병원 갔다 안 돌아왔다는 걸 알아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어렵다, 어려워. 조리원 갔다가 들어가면 2주는 더 기다려야 할 텐데 그냥 집으로 갈까? 그래도 몸조리는 해야지. 어차피 엄마가 도와주시기로 했잖아. 집에서 엄마 도움받으면 되지. 나도 여진이가 걸려서 집에 있기는 좀 힘들 것 같아. 고마워, 세경아. 그렇게 생각해주는 건 고마운데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진짜 모녀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래. 이게 그렇게 고마워할 일이야? 내 딸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데. 당신부터 생각을 고쳐야 한다니까. 아, 미안. 그렇게 둘째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첫째가 얼마나 기쁘게 맞아주는지 감동할 지경이었습니다. 둘째가 생기면 쉬기도 한다던데 나이차가 좀 있어 그런지 그런 것도 없었어요. 기저귀도 갖다 주고 자기가 먹여본다며 분유도 먹여주고 누나 노릇 톡톡히 했죠. 첫째는 제 친정 엄마한테도 할머니하고 잘 따라요. 전처 부모님도 계시긴 한데 아무래도 재혼한 후 거리를 두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친정엄마를 외할머니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게 참 보기 좋았습니다. 저희 엄마도 애를 무척 예뻐했어요. 에너지가 좀 넘쳐서 그렇지 예쁜 짓도 많이 하거든요. 엄마 입장에선 둘째가 친손주이긴 해도 아직 어려서 예뻐해봤자 안아주고 봐주는 게 전부였고요. 제가 둘째를 볼 동안 엄마가 첫째 데리고 마트도 가고 놀이터도 같이 가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노력이 잘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어느 날 밤중에 치킨이 생각나 엄마랑 남편이랑 셋이 치킨을 먹던 중이었어요. 맥주 한 병 정도 마신 남편이 갑자기 저희 엄마한테 그러는 겁니다. 근데요, 장모님, 저 조금 섭섭한 거 있습니다. 나한테? 나한테 섭섭할 일이 뭐가 있어? 같이 지내는 동안 내가 웃어박 눈밖에 안 나려고 얼마나 신경을 썼는데. 그게 아니라요. 솔직히 그건 제 눈에만 보이는 거라서요. 장모님 겉으로는 여진이도 예뻐하시는 것 같지만 확실히 연호 바라볼 때랑은 눈빛도 다르고 두 아이 아빠 입장에서는 은근히 차별이 느껴져서 좀 서운하네요. 차별? 내가? 갑작스러운 남편의 말에 엄마도 저도 적지 않이 당황했습니다. 차별이라뇨. 저희 엄마라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차별의 치읓도 나올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둘째는 너무 어려서 엄마가 뭘 차별 대우할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 말로는 둘째를 볼 때에는 세상 사랑스러운 것처럼 보면서 제 딸을 볼 때는 남을 보듯 선을 긋고 있는 것 같다더라고요. 애가 어려도 이런데 나중에 더 크면 또 얼마나 차별하실까. 솔직히 나는 당신도 걱정이고 미래가 훤히 보여서 나는 걱정이 많아. 여보, 그런 거 아니야. 당신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엄마도 여진이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당신도 알잖아. 그게 아니면 여진이가 나랑 엄마를 그렇게 따르겠어? 내 눈에만 보이는 거라니까. 여진이도 괜히 동생 태어나 뒷전될까 아등바등 애쓰는 것 같고. 남편이 자꾸 자기 눈에만 보이는 거라고 하니까 저도 그런 게 있었나 보다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남편에게 그게 아니라고 항변하듯 이야기하며 설득했죠. 여보, 진짜 그런 거 아니야. 당신이 그렇게 느꼈다고 하니 미안한데 앞으로는 그렇게 느끼는 일 없게 내가 더 주의할게. 그래, 우서방. 나는 지금 너무 놀라서 심장이 벌렁벌렁해. 내가 어떻게 여진이를 차별해서 대하겠어. 저게 얼마나 예쁜 짓을 많이 하는데. 솔직히 저도 자꾸 남편이 의붓언바라고 성긋고 보는 것 같아 서운함이 없잖아 있었지만 어렵게 꺼낸 이야기 같아서 제가 더 잘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 뒤로는 첫째에게 더 신경 쓰고 마음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가 일이 있어 자리를 비워서 제가 둘째를 안고 심심해하는 첫째를 데리고 놀이터에 갔었죠. 오랜만에 엄마랑 나와 좋아서 그런지 딸이 평소보다 더 붕붕 떴더라고요. 엄마한테 들어 알고는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더 겁도 없어지고 행동에 거침이 없었어요. 여진아, 조심히. 그러다 다쳐. 괜찮아, 엄마. 엄마, 봐봐.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미끄럼틀 밑에서 올라가기, 거꾸로 타고 내려오기, 그네 누워서 타기, 아주 말하자면 끝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편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둘째가 남자애인데다가 발육 상태가 남달라 무겁기는 또 얼마나 무거운지요. 앉았다 섰다 안절부절하며 바쁘게 움직이던 중이었어요. 옆에 앉아있던 애엄마가 둘째가 몇 개월이나 됐냐 묻는 질문에 잠깐 고개를 돌린 사이에 일은 벌어졌습니다. 애들 사고는 원래 찰나라고 하잖아요. 갑자기 퍽 소리와 동시에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고 놀라서 돌아보니 그게 첫째였던 거예요. 어머, 여진아! 저는 망설일 것도 없이 품에 안고 있던 애를 옆에 있던 애엄마에게 넘기고 달려갔어요. 그네를 타고 있었는데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진 모양이었습니다. 팔을 잡고 너무 아파하기에 급하게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갔다 왔죠. 다행히 뼈는 다치지 않았고 인대가 늘어져 몇 주 팔을 쓰지 못하게 된 거예요. 애가 다치면 부모는 죄인이 됩니다. 그것도 의붓엄마는 대역죄인이 되는 거예요. 딸이 다쳤다는 소식에 헐레벌떡 달려온 남편은 엄청 화가 나 있었습니다. 당신 대체 애를 어떻게 보는 거야? 애를 어떻게 봤으면 그네에서 떨어져. 그렇게 될 때까지 당신은 뭘 한 건데? 미안해. 계속 보고 있었는데. 뼈라도 부러졌으면 어쩔 뻔했어. 성장판이라도 다쳤으면 어쩔 뻔했냐고. 검사는 제대로 해본 거야? 다 괜찮대. 옆으로 떨어지면서 팔 인대만 좀. 아이 진짜? 세경아, 너 연호였어도 그랬겠어? 연호였어도 그렇게 다치게 뒀겠냐고. 진짜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였어. 내내 여진이 지켜보고 있었고. 내가 일부러 방임이라도 했다는 거야? 됐다. 말을 말자. 여보, 말을 왜 그렇게 해? 나도 속상해. 여진이 다친 것도 속상하고 내가 더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랬나 싶어서 속상하다고. 그럼 애초에 다치게 하지 말았어야지. 남편의 다그침에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던 엄마도 나섰습니다. 엄마도 이건 아니다 싶으셨던 거예요. 엄마까지 나서니 서러움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저 때문에 그렇게 됐나 싶어 미안한데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 서름이 복받친 거예요. 우서방, 말을 왜 그렇게 해? 애 키우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지. 어떻게 애 한번 안 다치고 잘하게 할 수 있겠어? 세경이가 일부러 다치게 한 것도 아닌데 이만하면 다행이다 하고 넘어갈 일이지 굳이 그렇게 세경이 탓을 해야겠어?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연호였으면 이렇게 안 다쳤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 연호도 같이 데려갔다면서요. 그러면 보나마나 연호 보느라 여진이는 소홀했겠죠. 그 사이에 일어난 사고면 연호 엄마 탓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나 여진이 다친 거 알고 생판 남한테 연호 맡기고 뛰어갔다고. 내가 연호가 더 중요하면 그 상황에서 애를 다른 사람한테 맡겼겠어?
진짜 당신 너무한다. 아무리 조바심이 있어도 그렇지. 내가 여진이 엄마로 산 게 2년이 넘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해? 한두 번도 아니야. 지금 몇 번째야. 앞으로도 그럴 거야? 애 다친 걸로 다 내 탓하면서 내가 친엄마가 아니라서 그런 거라고 할 거냐고. 지금 당신 잘한 거 없어. 잘한 것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큰 소리야? 그만. 오서방, 안 되겠네. 자네는 자네 딸이 그렇게나 귀하고 중한 모양인데 나도 내 딸이 귀하고 중해서 안 되겠네. 세경아, 가자. 지 자식이라고 감싸고 남의 자식처럼 키운다고 타박하는데 너가 여기 있을 필요가 뭐 있어. 내가 이러려고 애 딸린 호래비한테 귀한 딸 시집 보낸 줄 알아? 자네 그러는 거 아니네. 진짜 사람이 그러면 못 써. 그렇게 귀한 딸이면 자네가 알아서 어디 한번 키워보게. 결국 저는 그때 엄마 손에 붙들려 친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친 애 두고 집을 나와버린 건 마음에 걸렸지만 솔직히 남편이 괘씸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말로 해선 이해하지 못하는 일인 것 같아 행동으로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보란 듯이 사흘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내심 딸이 잘 지내고 있나 걱정이 돼서 먼저 연락이라도 할까 그러던 차였어요. 그런데 나흘째 되던 날 갑자기 전화해서 그러는 겁니다. 언제까지 고집 부릴 셈이야? 무슨 고집?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곧 죽어도 잘못한 거 없다고 버티는 게 고집이지 뭐야. 나 잘못한 거 없다고 한 적 없어. 내 실수였다고 인정은 했지. 내가 집을 나온 건 그렇게 사사건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친엄마가 아니라고 트집 잡는 당신 때문이잖아. 당신 정말 웃기다고 생각하지 않아? 당신도 어렸을 때 강가에서 놀다가 빠져 죽을 뻔했다며. 어머님이 친엄마가 아니라서 그럴 뻔한 거야? 그 이야기가 왜 나와? 그게 지금 여진이 상황이랑 맞아? 뭐가 다른데? 친엄마 앞에서 사고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의붓엄마 앞에서 난 사고는 고의고 방임이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거지. 참나. 객관적으로 사실만 따져서 봐봐. 지금 나한테 시위하겠다고 나가면서도 여진이 데려갈 생각은 안 하고 연호만 데려간 거, 그게 차별이 아니고 뭔데? 뭐? 그거야 당신이 여진이 타령만 하니까 그렇지. 애초에 내가 왜 집을 나온 건데 당신이 내가 여진이 친모가 아니라고 하니까 당신 딸 당신이 알아서 키워보라고 나온 거잖아. 연호 두고 가면 당신은 뭐 연호 하루라도 볼 수 있고? 가장 타령하면서 당신이 밖에서 돈 벌어오는 거 말고 하는 게 뭐가 있어? 다른 아빠들은 돈도 벌어다 주고 애도 봐준다더라. 내가 뭐 시터야? 내가 당신 보모로 들어왔어? 내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사람을 뭘로 보고. 당신 이참에 정신 똑바로 차려. 나 당신한테 이렇게까지 존중받지 못하고 사는 거면 안 살아. 내가 결혼 생활 아쉬워 보여? 그렇게 성질이 팍 나서 전화를 끊어버리고 한동안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걱정에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긴 했지만 항상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앞으로의 미래는 보나마나 뻔해 확실히 하고 넘어가고 싶었거든요. 그 후 일주일쯤 됐을 거예요. 결국 남편이 먼저 숙이고 들어왔죠. 미안해. 재혼하면서 제일 걱정했던 게 이런 상황이라 나도 모르게 신경이 날카로워졌던 것 같아. 너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신중하지 못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그동안 생각도 반성도 많이 했어. 여진이도 당신만 찾고. 생각해보면 차별하는 계모는 애가 찾을 리가 없는데 내가 당신한테 너무 경솔했던 것 같아. 그걸 이제라도 알았다니 다행이네. 오빠, 나 진짜 여진이 잘 키우고 싶어. 여진이도 연호도 잘하면서 이복 남매라는 거 느낄 수도 없을 만큼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키울 자신 있다고. 근데 오빠가 자꾸 그럴 때마다 나 자신이 없어지려고 해. 알아. 이해했어. 애들 육아 문제는 당신한테 전적으로 맡기자고 했는데 감정 앞세워서 미안해. 진짜 마지막이야.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으면 나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이야. 알겠어? 마지막이라고 했던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상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면 저도 자신이 없었거든요. 엄마도 아무리 애 키운 공은 없다지만 너무 치사스러워서 안 되겠다고 그냥 헤어지라고 했었으니까요. 솔직히 지금 생각해도 그때 헤어져도 헤어졌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섣불리 그런 선택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애들 때문이었습니다. 첫째와 정이 많이 들기도 했고 둘째에게 아빠를 뺏는 것 같아 신중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집에 돌아가자 첫째가 어디 갔다 왔냐고 엉엉 우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부모 욕심에 아이만 힘들어지는 것 같아 남편이 느끼는 바가 많았으면 했어요. 하지만 늘 그렇듯 그런 갈등은 해결하기 힘들더라고요. 저는 일관성 있는 교육을 하고 싶어서 아이가 잘못했을 땐 확실히 혼내는 편이에요. 남편은 대놓고 내색은 안 해도 그걸 불만으로 여기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딸에게 동화책을 읽어준다면서 거실에다 앉혀놓고 책을 읽더라고요. 그런데 그 책이 콩쥐 팥쥐였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남편이 책을 읽어주면서 그러는 겁니다. 여진아, 콩쥐랑 팥쥐는 엄마가 달라. 팥쥐는 계모 딸이지만 콩쥐는 계모가 낳은 딸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렇게 구박하는 거야. 아, 근데 왜 구박해? 원래 사람들은 자기가 낳은 진짜 자식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진짜 딸한테만 잘해주고 가짜 딸은 못 살게 구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엄마가 가짜 딸이라고 구박하거나 못 살게 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 좋아. 그 방법도 있는데 가장 먼저 아빠한테 말을 해야 돼. 그게 제일 빨라. 아, 그렇구나. 내색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 딸은 제가 친모가 아니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자꾸 남편이 그런 소리를 하며 이상한 교육을 하니 제 속이 안 뒤집어지겠나요? 여진아, 아빠가 틀렸어. 팥쥐 엄마가 콩쥐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군 건 그냥 팥쥐 엄마가 아주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야. 진짜 자기가 낳은 딸이 아니어도 더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줄 수 있어. 보다 못해서 한 이야기에 딸이 의외의 대답을 하더라고요. 맞아. 나도 알아. 안다고? 뭘? 엄마도 나 안 낳았는데 더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잖아. 그래서 알아. 그 말에 남편은 허를 찔린 듯 놀라서 딸과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민망해졌는지 딸에게도 네 말이 맞다며 책을 덮는 겁니다. 딸은 아무렇지 않게 자기 방에 들어가 놀기 시작하는데 저는 남편이 너무 얄미워 옆구리를 꼬집어줬어요. 아! 그게 지금 여진이한테 할 소리야? 나 분명히 경고했어. 안 참는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책을 읽어주려다 보니까. 말 조심해. 여진이 다 알고 있는 거 못 들었어? 애 앞에서는 찬물도 함부로 마시는 거 아니라고 했어. 처신 똑바로 해. 아슬아슬한 생활을 하면서도 결국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달라지는 게 있겠지 했어요. 그런 기대를 무참히 깨트리는 건 남편이었고요.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는 척, 전부 저한테 맡기는 척 하지만 술만 마시면 본심이 나오곤 했습니다. 어느 때는 술을 이용해 술에 취한 척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말이야. 요즘 가면 갈수록 여진이한테 잔소리가 너무 심해져. 잔소리 할 만하니까 하는 거야. 당신이 여진이한테 너무 야박하단 생각은 안 해? 가만 보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화내던데. 아까도 말이야. 자전거 좀 빨리 탈 수도 있지. 그걸로 애를 그렇게 크게 혼냈잖아. 방심하는 순간 사고야. 당신 잊었어? 여진이 그네에서 떨어진 이후로 나 그거 예민해. 자전거 탈 때도 안전모랑 보호대 안 하겠다고 해서 얼마나 골치가 아픈데.
애들은 그걸 다 하고도 다치는데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 나중에 두고 봐. 뭘 두고 봐? 연호 커서 놀이터 나가서 놀 때 되면 당신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고. 무슨 의미로 하는 말이야? 여진이 이야기에 갑자기 또 왜 연호를 걸고 넘어져? 내가 뭐라고 했어? 여진은 여진이고 연호는 연호라고 했지. 근데 또 그놈의 친자식 타령하는 거야? 누가 뭐래?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첫째, 둘째 얼마나 똑같이 키우나 보자고 한 거지. 그 말이지 뭐야? 왜 소리를 질러? 말이 나왔으니 하자. 여진이가 당신 무서워하는 거 볼 때마다 나는 이게 맞나 싶어. 친구처럼 편하게만 해도 모자랄 사이인데 왜 자꾸 애한테 겁을 줘가면서 혼을 내? 엄마 무서운 줄도 알아야지. 그래야 말을 하면 듣고 안 하지. 친구처럼만 지내면 듣겠어? 우리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친한 모녀 사이야. 그것도 당신이 끼어들 틈도 없는 사이. 당신이 뭘 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 당신은 아니라고 하지만 은근히 계모 같은 짓 할 때가 있어. 내가 장담해. 연호였으면 절대 안 그랬을걸? 계모 같은 짓? 내가 그 소리 하지 말라고 했지! 대단히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정말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된 일이었어요. 그 일이 너무 커졌고 남편도 술이 좀 들어가서 그런지 자중할 생각도 없이 퍼부어대더라고요. 그동안 날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기가 막힌 속내를 다 듣고 있자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연호 생겼을 때 얼씨구나 좋다 싶었겠지. 평생 남의 자식만 키울 생각에 속 답답하고 지긋지긋했는데 귀한 친자식 태어났으니 얼마나 좋았겠냐고. 말 함부로 하지 마. 내가 언제 그랬어. 당신 멋대로 생각하면서 자꾸 나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마. 솔직히 너 여진이랑 연호 둘 다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할래? 연호지? 고민할 필요도 없이 연호겠지. 그게 계모와 친자식의 차이라는 거다. 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는 당신은 여진이랑 연호 빠지면 누구부터 구할 건데? 당연히 여진이지. 그러는 연호는 당신 자식 아니야? 연호도 당신 자식이야. 여진이한테 미안한 마음 왜 연호한테는 안 쓰는 건데? 차별? 차별은 당신이 하겠지. 은근히 전처 딸만 더 귀하게 여기면서. 뭐 차별? 내가 무슨 차별을 한다고 그래? 때론 유치한 싸움이 관계를 무너뜨리곤 합니다. 사실 그게 유치한 싸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 저희 두 사람에게 그 일은 평생 줄일 수 없는 차이를 인정하게 된 계기였으니까요. 저는 다음날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 귀한 딸, 나한테 맡기는 거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 이제 빠져줄게. 당신이 알아서 키워봐. 당신한테 덜 귀한 자식인 연호는 내가 낳았으니 내가 데려갈게. 솔직히 저런 아빠 밑에서 어떻게 지낼까 염려가 되어 첫째를 데려오고 싶었지만 저한테는 그럴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명분이 있다고 한들 남편도 안 키우는 의붓딸을 제가 도맡아 키울 자신도 없었고요. 남편과의 이혼은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부부로 살면서 그런 싸움을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했겠어요. 그저 그 편협하고 꽉 막힌 생각으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죠. 문제는 딸이었어요. 집에서 나오기 전에 딸을 붙들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진아, 이제 엄마가 여진이랑 같이 살기는 힘들 것 같아. 엄마랑 아빠랑 따로 살게 됐거든. 왜? 나도 갈래. 나도 엄마 따라 갈래. 미안해. 아빠가 그걸 원하지 않아서 엄마가 그럴 수가 없어. 싫어. 나 아빠랑 살기 싫어. 엄마랑 갈래. 엄마랑. 그렇게 울고불고 하는 딸을 떼어놓고 와야 하는 제 심정은 오죽했겠나요. 조정기일이 다가오자 자존심만 부리던 남편은 그 딸을 앞세워 저에게 협박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버리면 당신 여진이한테 어떤 엄마로 남을지 알고는 있는 거야? 내 잘못이라는 식으로 말하지 마.
나 그렇게 멍청한 여자 아니니까. 이렇게 된 거 다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당신 탓이지. 여진이가 탓할 사람이 있으면 그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고. 정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술김에 한 소리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그냥 솔직히 말해. 여진이 키우기 싫어서. 제발 좀 그만해. 피해망상 있어? 내가 살면서 한 번이라도 여진이 키우기 싫다 이야기한 적 있냐고. 여진이 좋은 애야. 착하고 내 말도 잘 듣고 예뻐. 여진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했으면 당신이랑 결혼하는 일도 없었겠지. 나 당신 때문에 못 사는 거야. 뭐든지 자기가 좋을 대로만 생각하는 그 이기심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라고. 그렇게 저는 5년 만에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5년 동안 내 딸로 자란 첫째 때문에 힘들었지 남편과의 헤어짐은 후련하기만 했어요. 그렇게 이혼한 지 한 달쯤 지났을 거예요. 딸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처음엔 딸 번호인 줄도 몰랐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더니 딸에게 핸드폰을 사준 모양이더라고요. 엄마 보고 싶어. 언제 와? 여진아, 엄마는 이제 못 가. 그때 말했던 것처럼 엄마랑 아빠가 더 이상 같이 살지 않기로 해서. 근데 왜 연호만 엄마랑 가고 나는 안 데려가? 나도 엄마랑 갈래. 엄마랑 살고 싶어. 엄마가 이런 말까지 하게 돼서 미안해. 근데 엄마는 여진이를 데려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아빠는 여진이한테 친아빠지만 엄마는 여진이를 낳지 못해서 데려간다고 하면 큰일 날 수도 있거든. 딸은 제 말에 말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으니 아마 다 이해했을 거예요. 그래서 더는 보채지 않고 울기만 했겠죠. 어렵게 딸과 전화를 끊고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애가 무슨 죄겠어요. 제 탓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부모 일로 상처받게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죠. 그러자 이번엔 남편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이미 둘째 양육권 문제는 양육비를 받지 않는 대신 교섭권도 없는 것으로 합의가 된 터라 연락할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해서 그러더군요. 넌 끝까지 인정 안 하지. 이혼했다고 여진이 한번 안 만나는 거 보면 맞는 거 아니야? 너가 만약 여진이를 친딸로 생각했으면. 또 어떻게 사람 속을 뒤집어 놓을까 싶었는데 결국 또 그 소리였어요. 저는 남편이 말하던 도중 전화를 끊어버렸죠. 다시 전화가 왔지만 차단 후 받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저는 엄마에게 둘째를 맡기고 일을 시작했어요. 다행히 지인의 도움으로 예전 경력을 인정받아 괜찮은 조건으로 일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한창 일을 하고 있는데 엄마로부터 연락이 온 겁니다. 저는 둘째한테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받았는데 첫째 문제였어요. 너 신경 쓰일까 봐 일 끝날 때까지 연락 안 하려고 했는데 집에 여진이가 왔어. 여진이가? 여진이가 어떻게? 물어보니까 할머니 동네랑 아파트 다 기억하고 있었다고 택시 타고 왔다더라. 아무래도 제 아빠한테는 말도 안 하고 온 것 같아서 그쪽에서 무슨 일 났나 싶어서 신고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 연락했어. 아, 알았어 엄마. 일단 여진이 잘 챙겨줘. 여진 아빠한테는 내가 말할게. 아이가 결국 저를 찾아온 겁니다. 일 끝나고 가보니 엄마랑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왔다는데 그런 애를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오랜만에 보니 저도 너무 반갑고 좋아서 보내고 싶지 않았고요. 애아빠한테는 애가 찾아왔으니 일단 하룻밤만 재우고 보내겠다 연락했어요. 다음 날이 토요일이라 그 다음 날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선 집 앞에 애를 내려주었죠. 아니나 다를까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는 말에 제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 그냥
엄마랑 살면 안 돼? 여진아, 엄마가 얘기했잖아. 나는 왜 엄마 딸로 태어나지 못했을까? 나도 아빠 딸 말고 엄마 딸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해, 여진아. 엄마가 미안해.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아이를 품에 안고 마음을 잘 달래주는 일뿐이었습니다. 엄마랑 할머니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그래서 오늘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고요. 딸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만났어요. 애아빠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고 저도 애아빠 말고 애만 생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따로 연락도 안 하던 남편이 제게 연락해 다짜고짜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알아? 갑자기 전화해서 무슨 말이야? 여진이 애가 얼마나 엉망진창인 줄 알아? 지 아빠 알기를 아주 개똥으로 봐. 말 한마디 해도 그래. 어디 지져라. 나는 신경도 안 쓸 테니 그따위 태도로 군다고. 그게 어떻게 내 탓이야? 당신 탓이지. 너가 그렇게 애 마음을 흔들어 놓고 나가서 그런 거잖아. 끝까지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왜 애 마음을 흔들어 놔? 나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나 때문에 엄마가 나갔단다. 그게 나 때문이야? 기가 막혀서 진짜. 그럼 당신 때문이지. 내가 뭐 때문에 나갔는데? 아, 진짜 사람 미치게 하네. 세경아, 너 언제 솔직해질래? 이제 좀 솔직하게 이야기 좀 해보자. 너는 자꾸 나 때문에 이혼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여진이 때문이잖아. 남의 자식 키우는 거 부담스러웠던 차에 네 자식 태어나니 네 자식이 더 예뻐 보이고 연호한테 줄 사랑 여진이한테 줘야 하니까 그게 아까워서 나간 거 아니야? 그러지 않고서야 고작 그따위 일 때문에 이혼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아직도 그 이야기야? 이거 완전 사이코네. 뭐?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듣지도 않을 거. 나한테 묻긴 왜 물어? 내 입만 아프지? 당신은 내가 여진이 때문에 이혼했다. 그렇게 말해주길 기다리는 거 아니야? 아니? 나 당신 때문에 이혼한 거야.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당신 아니었으면 여진이랑 헤어질 일도 없었어. 당신이 친엄마 친딸 그 지랄 떨지만 않았어도 당신 미워도 여진이 때문에 살았을 거라고. 자기 딸 마음 하나 열지 못하는 거 부끄러워하면서 살아. 여진이 나랑 만날 땐 세상 행복한 애니까. 그 정도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혼한 지가 얼마나 지났는데요. 사실 통화를 한 건 오랜만이지만 그 전에 몇 번 메시지가 오긴 했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 더 말을 안 듣고 자꾸 엇나간다면서요. 그때는 그냥 상담이겠거니 했는데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었던 거였어요. 그 뒤로 다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고 그러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딸은 엄마가 키우는 거라더라. 너가 여진이 데려가서 키워. 자기 딸을 저보고 데려가서 키우라고 하는 거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딸과의 유대감만 생각하면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저한테 그 아이가 전 남편 자식 그 이상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엄밀히 말해 남의 자식이잖아요. 자기 잘못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이혼도 제 탓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남의 자식 키운 공은 없다고 나중에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또 얼마나 원망할지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고요. 단순한 성격 차이로 이혼했으면 기꺼이 내가 키우겠다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제 고민을 듣던 엄마도 그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야. 너가 끝까지 여진이를 책임질 거면 모르겠지만 여진이 키우다 보면 애아빠랑 자주 만나기도 해야 할 텐데. 그리고 너 재혼도 안 하고 계속 혼자 살 거야? 연호도 모자라 전 남편 자식 키우는 여자를 누가 이해하겠어. 알지. 아는데 여진이 생각하면 결정이 쉽지가 않네. 마음 독하게 먹어.
원래 자식 키울 때 한 번은 마음 독하게 먹을 때가 와. 이참에 여진이랑 거리도 좀 둬. 지금까지 끌어온 것도 괜히 애 마음에 상처 줄 일이었어. 엄마는 딸과 거리를 두라고 했지만 이미 중학생이 된 딸을 뭐라고 하고 거리를 두겠어요. 14살은 다 큰 것 같아도 여전히 애라서 제가 뭐라고 하든 상처받을 게 뻔했는데요. 어차피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니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나중에 하다가 결국 또 몇 달을 보냈죠. 항상 인연은 우연처럼 갑작스레 찾아오곤 합니다. 제게 관심을 보여준 직장 상사분이 계셨어요. 저는 처음부터 제 사정을 이야기하며 재혼은 쉽지 않다고 거절을 한 차였고요. 하지만 그분께서는 아이 문제로 이혼하게 된 경우라 제 아들은 오히려 환영이라며 진지하게 만나보자고 하더라고요. 저한텐 문제가 있었어요. 전처는 아이를 원했는데 저 때문에 갖지 못하니 많이 힘들어했고요. 그래서 제가 놔준 겁니다. 평범한 남자 만나 아이 낳고 평범한 가정 이루며 살라고요. 세경 씨만 괜찮으면 저는 세경 씨 아이까지 다 책임질 자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만은 아닐 텐데요. 남의 자식을 자기 자식처럼 키운다는 게요. 저도 전 남편에게 있던 딸로 이래저래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잘 알아요.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재혼 가정이면 더 힘들죠. 제가 잘할게요. 저도 아빠가 되기 싫었던 건 아니라 재혼하게 되면 입양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세경 씨 아이라면 제가 더 사랑해주고 좋은 아빠 될 자신 있어요. 첫 번째 결혼을 실패하다 보니 두 번째는 더 망설여지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일단 서로의 마음은 확인한 채 재혼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기로 하고 만남을 이어나갔죠. 어느 날 첫째가 친정집에 놀러 온 날이었어요. 점심 먹고 둘째와 함께 잠든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아무래도 재혼하게 되면 지금처럼 만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세경이 너 아직도 고민 중이야? 그 사람 참 괜찮던데. 급할 게 뭐가 있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잖아. 천천히 갈래. 여진이 때문은 아니고? 뭐 아니라고 할 순 없지만 지금 너가 여진이 생각할 때야? 연호 더 크기 전에 아빠 소리 입에 붙게 해야지. 얼른 재혼해서 연호한테라도 좋은 아빠 만들어줘. 여진이는 짠해도 뭐 어쩌겠어. 지 아빠가 글러먹은 걸 누가 그 자리에 들어가겠어. 아휴, 그러게. 여진 아빠가 좋은 사람 만나서 여진이한테 좋은 엄마라도 되어주면 그러면 내 마음이 이렇게 복잡하진 않을 텐데. 여진이가 걸려. 재혼하면 지금처럼 만나는 건 어려울 텐데. 그때였습니다. 자는 줄만 알았던 딸이 갑자기 일어나 묻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여진아, 엄마 재혼해? 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딸은 펑펑 울며 그러더라고요. 엄마 재혼하면 이제 못 만나? 나 이제 진짜 엄마 못 봐? 아니야, 여진아. 밖에서 보면 되지. 아니면 이렇게 할머니 집에 와서 만나면 돼. 그냥 재혼 안 하면 안 돼? 엄마, 제발. 여진아. 펑펑 우는 딸을 보면서 제가 너무 못할 짓을 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솔직히 후회도 됐습니다. 처음부터 선 긋고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이한테 괜한 희망을 주는 일도 없었을 텐데 싶어서요. 그놈의 정이 뭔지 정이 문제예요. 우는 딸을 겨우 달래 돌려보낸 밤이었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초인종이 수차례 울려서 보니 전 남편이 찾아온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당황해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당장 문 열라고 성화였죠.
딸한테 들었는지 제 재혼 소식에 열받아 찾아온 거였어요. 늦은 밤이었고 이웃한테 폐가 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하세경, 너 재혼한다고? 남이사, 재혼을 하든가 말든가.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여기까지 찾아와? 그러면 연호는, 여진이는? 여진이는 당신 딸이고 연호는 뭐? 우리가 재혼 금지 서약서라도 쓰고 이혼했어? 이혼의 남이든 마당에 내가 재혼을 하든 삼혼을 하든 뭔 상관인데?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너 결혼하려거든 연호 내놔. 내가 키울 테니까 내놓으라고. 어이가 없네. 데려갈 테면 어디 데려가 봐. 내가 순순히 줄 것 같아? 다 큰 여진이 하나도 제대로 못 키우는 주제에 아들까지? 애 둘씩이나 망칠 일 있어? 뭐야?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열어보니 딸까지 온 거예요. 아무래도 자기 아빠가 뛰쳐나가는 걸 보고 저한테 가는 게 분명하다 싶어 쫓아왔겠죠. 아빠가 왜 여길 와? 넌 또 왜 따라와? 넌 가만히 있어. 어른들 일이야. 됐고, 연호 빨리 내놔. 당신같이 책임감 없는 여자한테는 내 아들 못 맡겨. 연호 어딨어? 어딨어? 아니, 이 사람이 한밤중에 찾아와서 왜 이래? 연호 건드리기만 해. 엄마, 얼른 경찰 불러. 뭐 경찰? 진짜 양심 없네. 야, 하세경,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어. 너 자신을 알라고. 여진이 하나도 책임 못 지고 자기 애 생겨 도망간 주제에 재혼의 아들은 또 얼마나 멸시하겠어. 넌 퍽이나 좋은 엄마인지 알겠지만 아니, 너 형편없어. 책임감 있는 척 해놓고 나 몰라라. 너 그거 주특기라고. 아리스토텔레스 아니고 소크라테스. 참나, 진짜 수준 떨어져서 상대를 못하겠네. 잘 모르면 말을 하지 마. 당신 방금 꺼낸 말에 맞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었어. 무슨 말인지 알아? 당신이 지금 꺼낸 말은 다 쓰레기라고. 한마디도 쓸모없는 쓰레기. 내가 형편없는 엄마면 당신은 최악이야, 최악. 최악보다 더한 표현이 있으면 찾고 싶다. 당신한테 딱 어울릴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얼굴이 새빨개진 남편이 손을 번쩍 들며 제게 손찌검을 하려던 때였습니다. 갑자기 딸이 경기라도 일으키는 것처럼 악다구니를 쓰며 발버둥을 치더라고요. 놀란 저희 세 사람은 딸을 바라보았고 잠들었던 아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문을 열고 나왔죠.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야, 우여진! 아빠 창피해. 진짜 쪽팔려 죽겠다고! 뭐야? 엄마가 형편없어? 엄마가 책임감이 없어? 아빠 자기소개해? 다 아빠가 들어야 할 말이잖아. 엄마가 왜 형편이 없고 책임감이 없어? 나 엄마랑 살 때가 가장 행복했어. 내 14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그때였다고. 근데 그거 다 망친 사람이 누군데? 그거 아빠잖아. 아빠만 아니었어도 나 엄마랑 계속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거라고. 이럴 거면 왜 나왔어? 왜? 여진아. 아빠랑 살기 싫어. 정말 죽기보다 싫어 죽겠어. 엄마한테 못 가면 진짜 외할머니한테라도 좀 보내줘. 나 키운다고 특별히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가겠다는데 왜 안 보내주는데? 너는 내 딸인데 누구한테 보내? 그러면서 왜 엄마한테 보내는데? 엄마는 나 낳지도 않았고 남이나 다름없는데 왜 자꾸 엄마한테 보내냐고. 그거야. 네 엄마는 진짜 싫어. 아빠 진짜 싫다고. 내 인생은 아빠 때문에 망친 것 같아.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고 아빠는 너무 싫고 나는 갈 곳도 없고 그냥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 싶다고. 딸은 그렇게 소리치며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등을 다독여 주었지만 딸의 울음은 쉽게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은 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정말 몰랐는지 한 대 맞은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딸의 등 뒤로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이제 보이냐고, 당신이 망쳐버린 관계가 똑똑히 보이냐면서요. 그날 저는 남편만 보내고 딸은 저희 집에서 재웠어요. 울다 지친 딸을 보고 엄마도 저도 깊은 한숨으로 밤을 지새웠죠. 고민 끝에 저는 엄마한테 그랬습니다. 그냥 여진이 내가 키울까 봐. 애 다 망치게 생겼어. 아무리 친자식 아니라지만 세상에 낳은 자식만 제 자식이겠어? 네 인생은 어쩌고. 이게 내 인생이지 뭐. 여진이랑 연호 엄마로 사는 거. 재호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아휴, 나는 싫다. 너 고생하고 살 것 같아서. 너도 네 새끼들 생각하며 내린 결정이겠지만 나는 네가 내 새끼라 싫어.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그게 가장 마음이 편할 것 같더라고요. 전 남편과의 싸움도 각오하고 있었어요. 전 남편 얼굴 보고 사는 게 싫으니 딸 위해 친권을 포기해 제가 입양하는 조건을 내세워야지 했죠. 그런데 다음 날 일찍 일어난 딸이 잠든 저를 깨우더라고요. 엄마. 여진아. 일찍 일어났네. 밥 차려줄게. 얼른 밥 먹고 학교 가자. 엄마. 딸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 아리고 힘들더라고요. 딸은 입술에 힘을 주고 울먹이며 그랬습니다. 나 대천 외할머니 집에 가서 살게. 여진아, 엄마랑 안 살 거야. 여진아, 나도 알아. 내가 엄마랑 사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 나 때문에 엄마 힘들게 사는 건 싫어. 여진아, 너 설마 어제 엄마랑 할머니 하는 얘기 들은 거야? 그런 거 안 들어도 다 알고 있었어. 나도 다 컸는데 뭐. 그냥 때 한번 써본 거야, 연호처럼. 아빠랑은 살기 싫고 외할머니 집으로 갈래. 전에 만났을 때 외할머니가 같이 살고 싶다고 했었어. 엄마가 그것만 좀 도와줘. 딸은 그렇게 말하며 또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까지 그 작은 아이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어요. 저는 대천에 있다는 아이 외할머니를 만났고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아이를 부탁했어요. 그러자 아이 외할머니는 놀랐는지 연신 죄송하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사과하더라고요. 그 일로 그쪽 외가 식구들이 다 나선 모양이었어요. 외삼촌을 필두로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나섰는데 그날의 일로 충격을 받은 남편도 순순히 아이를 보내게 됐고요. 한참 지나서야 가정을 망친 것도 아이를 힘들게 한 것도 결국 자기였다는 인정을 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물론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고 저는 결국 재혼하게 되었고 딸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대천 외할머니 집에서 살다 외삼촌 집인 대구에서 살게 된 딸은 한 번씩 보고 싶다고 연락이 옵니다. 얼마 전엔 시험 성적이 꽤 잘 나와서 기분이 좋다고 한번 만나러 와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아들과 함께 오랜만에 딸 만나러 대구에 가요.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고 묘해요. 전처 딸과 이렇게 깊은 모녀지간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겪어보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 친딸이라고 생각하며 얼굴 보고 살 생각이에요. 실패한 첫 번째 결혼이라지만 더 귀한 딸을 얻었으니 반은 성공한 결혼이었다고 생각하려고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